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 가장 무더운 계절인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7월은 무덥기는 하지만은 이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애터미 회원 여러분의 이 사업도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인플루언스, 영향력. 다시 말하면 리더가 팔로워 또는 파트너들에게 리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거나 또는 리더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 능력 또는 그 힘을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동양에 즉 중국에는 유명한 병서들이 있습니다. 주로 7가지 그 무경칠서라고 그러는데요. 7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손자병법과 이 오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손무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 오자병법은 옥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손자가 발휘한 리더십 그리고 오자가 발휘한 리더십은 모두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었는데 그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예요. 먼저 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오나라의 재상이었던 오자서라는 사람이 이 손자를 당시 오나라 군왕이었던 함녀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왕 함녀 앞에 아련을 하자 함녀가 묻습니다. 나도 이미 당신이 쓴 병서, 즉 병법책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참 훌륭하다. 그런데 당신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병법을 쓴 건지 실제로 병사, 군대를 그렇게 지휘할 수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손자가 저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맹한 병사들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녀가 느닷없이 여자라도 되는가? 그랬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왕 함녀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후궁들 180명을 주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는 좋습니다 하고 후궁 180명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의 이 총애를 받고 있던 궁녀들이 킬킬거리고 웃기만 하고 손자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대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손자는 계속 명령을 합니다. 북을 2번 두드리면 우로 가고 3번 두드리면 좌로 가고 5번 두드리면 퇴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말을 듣지 않아. 전부 킬킬거리고 웃기만 해. 그러자 손자는 3번까지 명령을 하고 듣지 않자 여기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군법은 가장 엄격한 건데 장수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은 모두 참수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선 중대장 2를 참수하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두 궁녀의 목을 잘라버리고 현장에서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궁녀들은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손자의 명령에 아주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흔적거리는 궁녀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장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적병과 싸우기 전에 네 목이 달아난다. 차라리 싸우다 죽어라 하는 식으로 적병보다
장수를 무섭게 만들어라. 이게 손자예요. 두 번째는 손자의 리더십 두 번째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라. 그걸 가장 정확하게 적용한 장수가 한신 그리고 항우입니다. 항우가 이 장안이 지휘하는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지 않으면 천하를 차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우는 강을 건너서 진나라 병사들하고 평원에서 맞섭니다. 그런데 항우는 강을 건너가자마자 타고 온 배를 모두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싸우면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솥을 모두 깨부셔버려요. 그러니까 뒤에는 강이 있는데 도망갈 배가 없어. 집에 갈 배가 없어. 그리고 솥을 모두 깨버렸기 때문에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어. 그러면 어때? 항우의 군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이기는 길밖에 없어. 밀리면 강에 빠져 죽고 뒤집어지하면 굶어 죽는 요 상황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전투에서 항우의 군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 군대를 격파해버립니다. 이로써 항우는 맹주로 등장합니다. 이게 손자의 리더십의 요체예요. 장수를 적병보다 무섭게 만든다. 그리고 병사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항우의 손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자는 어떻느냐? 오자도 맹장인데 오자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자지병입니다. 즉, 이 군대를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즉, 장수가 아버지이고 병사는 아들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 장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은 이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오자병법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자는 맹장인데도 사랑, 이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어느 병사가 종기, 등창이 났는데 장수가, 총사령관이 그 이름 없는 병사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줘요. 그 소문을 들은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죠.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장수가 당신 말이야 이름도 없는 병사의 종기를 빨아줬으면 영광인데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저의 아버지도 그 장수가 종기를 빨아줘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 죽었다 이게. 저 아들 틀림없이 죽는데 내가 왜 울지 않을 수 있느냐. 요게 부자지병이에요. 장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병사는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싸우면 이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자도 가는 곳마다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거의 패권을 장악하게 만들어버린 장수가 바로 오자라는 장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겠어요? 손자 같은 리더십 또는 오자 같은 리더십,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이건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군대 장교들한테도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있고 민주적 리더십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저는 손자와 오자를 결합해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티포텟이라고. 티포텟은 바로 손자의 리더십과 오자의 리더십을 결합한 거예요. 티포텟이 유명해진 것은 미시간 대학의 엑살러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학 교수예요. 엑살러드 교수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여러 번 심지어는 100만 번씩 해보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략 대회죠.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인가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대회에 참가했어요. 게임을 진행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게임에서 승리한 게임이 뭐였냐면,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티포텟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게임, 프로그램 티포텟이 이겼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티포텟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손자의 리더십 스타일과 오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합해놓은 거예요. 자, 티포텟은 뭡니까? 먼저 무조건 협력한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파트너를 받아들인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이건 인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배반하면, 배반한다는 것은 원칙을 어기면, 그 게임에 원칙이 있었는데 원칙을 어기면 즉각 응징한다. 즉각 응징을. 왜 그러냐면은 계속 게임을 해가면서 두 번까지 용서해 줬더니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은 두 번 다 이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응징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바꿨더니 그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손자의 방법이에요. 즉각 응징. 봐주질 않아. 세 번째는 바로 개과천선하면 바로 용서한다. 바로 용서한다. 이게 또 오자의 부자지병이라는 게 나오죠.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아버지가 안 해줄 사람이 없다. 바로 용서한다.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욕심을 안 부리겠다. 다시는 원칙을 안 어기겠다 하면 바로 용서해준다.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는 나의 행동 패턴, 다시 말하면 내 리더의 신념은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분명하게 말해준다.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손자의 리더십 스타일, 오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봤는데 이거 어느 것이 좋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합해놓은 티포텟이 정말 좋지 않느냐.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건 품고 그래야지. 항상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빗나가니까. 자녀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계속 사탕을 먹이면 그 자녀는 이빨이 다 썩어버립니다. 제어할 때는 제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아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터미의 네트워크 사업은 휴먼 터치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터치예요. 따뜻한 손길. 아무리 하이테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따뜻한 인간의 손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미래학자들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작은 이익에 연하지 말고 손잡고 같이 가면은 저 끝에 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성공 그리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리죠. 이 빗속을 걸어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회원 여러분, 아무리 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이 쳐도 휴수동행 같이 손잡고 가면
저 돌담 끝에 성공이 있습니다. 자, 이 무더운 여름,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커나가는 이 여름, 여러분들의 사업 그리고 건강도 가장 왕성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